그 국정원이 헌법기관을 보안 컨설팅 하겠다고 나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 국정원의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을 보면은 이게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요청을 해왔습니다. 타 기관들도 자체 보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행안부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그랬고, 법원은 작년 9월에, 국회는 작년 8월에,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에 자체 보안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국정원이 연락이 와서 좀 받으라고 권유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부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보안 컨설팅을 추진하셨던 것이고, 그러자 5월 3일 북한의 해킹이 침투해 있을 수도 있는데도 선관위가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몇몇 언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여론전에서 결국은 우리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는데, 그래서 그 국정원 해킹 그 메일 8건도 보면은 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원이 철수를 했는데 그 선관위 시스템 내에 국정원이 심어놓은 툴이 남아있어서 선관위가 2개를 발견해서 현재 삭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 거는 끝나면서 전부 삭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 조사를 이후로 국정원이 선관 시스템에 심어놓은 툴이 2개가 있었고, 이거를 국정원이 철수한 이후에 삭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자체 발견해서 2개를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점검 툴인지 아니면 해킹 프로그램인지 이게 네, 의심스러운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보안 시스템 가동해가지고 이 해킹 툴이 남아있거나 문제가 되는 파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꼭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만약에 선관위 보안 컨설팅을 하고 철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파일을 2개를 남겨놨고 그걸 선관위가 자체로 삭제했고, 그게 만약에 해킹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북한발 해킹이 아니라 국정원발 저는 해킹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또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남아있는지 선관위는 계속해서 찾고 있지만 다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그 툴인지 100% 삭제됐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례적으로 이 보안 컨설팅 점검에 2달 반 동안 날마다 20명씩 인원을 투입을 했는데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 전체 설계도가 국정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어디냐? 국정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북한의 해킹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국정원발 선관위 해킹 사건이 저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국정원은 끊임없이 이 대선에서도 국정원 댓글 조작을 했고 총풍과 북풍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우리 선거에 개입해서 이 권력기관에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민주화 되는 듯 했다가 다시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선관위를 때리고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그리고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일련의 무슨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 국정원의 새로운 위한 흑수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그 말씀 유념해서 지금 저희 시스템 전부 어떤 자료가 남아있는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은 강상면 1타 강사입니까? 아니면 1타 선동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해. 격이 떨어져서 못하시는 거죠? 예타까지 마치 고속도로 건설하니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당선 직후예요. 근데 또 그곳에 또 김건희 여사 땅 1만 2천 평이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7월 3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고 의혹제기가 되니까 원점 재검토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흘 뒤에 전면 백지화를 얘기합니다. 아마 이때 국민들이 다 놀랐을 겁니다. 장관이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국가가 추진했던 사업을 전면 백지화를 장관이 할 수 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 문제를 엄청 두드려 맞게 되니까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그 양평 주민들 앞에서 이빨린 소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니죠. 누가, 왜, 어떻게 이 변경을 시켰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국토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역 업체가 노선 변경을 주도했다. 이 국토부의 주장,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재정과 또 예타를 하면서 그와 같이 노선의 55%가 바뀌고 종점이 바뀌는 것을 그 설계사가 불과 어떤 착수보고에서 같은 제안했다는 것은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고 아마 그동안에 전례가 없는 일일 겁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식당이나 가게는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데요. 하지만 재료값은 계속 오르는데 정작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서 가게들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인증받으면 정부가 홍보도 지원도 해준다는 얘기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쓰레기 봉투 제공, 상하수도세 감면 등의 혜택은 고물가 상황에서 큰 도움이 안 되는 상황. 방문객 캐시백 이벤트 등 유인책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매장 정보조차 행정안전부 자료와 정부 안내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가 다를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3년 6,500개가 넘었던 지정업소도 한동안 감소세였습니다. 고물가 시대 서민들에게는 식당, 세탁소, 목욕탕 등 착한 가격 업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격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 신분 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결국 좌절됐습니다. 시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역 주민 또 사업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 노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굴해서 새롭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새로운 대안 노선을 마련해서 조속히 재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용역에 들어갔죠. 네.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 계획에 꼭 우리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꼭 좀 보장을 해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통일로의 교통정체 심각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평 세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 노선을 민자 적격성에서는 통과가 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 쪽에 계신 분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서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죠. 네.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종로 구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아직은 잔존하는 상황이고요. 양쪽에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은평 세길이 새롭게 개통이 되면은 종로 주민들께서 은평 성모병원이라고 대형 병원을 이용하기도 좋고 롯데몰과 스타필드 이용하시기도 상당히 저는 도움이 돼서 윈윈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혁신파크에다가 60층 복합 랜드마크를 세우시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계획을 하다 보면은 이 시설 관리 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큰 틀에서는 고용을 되도록이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다시 도전하지 않으시면은 이런 계획들이 또 다 틀어질 것 같은데. 예, 저는 시작해 놓은 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6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가능하시겠어요? 어떠세요? 예, 은평 혁신파크는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추진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좀 의견들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좀 연구 용역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시장님이 한번 또 지역 주민들 한번 의견도 들어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